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희님. 이게 저희가 계속 거래량 1등 종목 가지고 하고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방송을 찍을 때. 네. 실전 매매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 거래량 1등을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되도록이면 난 좀 빨리 그걸 캐치하고 싶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좀 약간 먼저 알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빨리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설명할 때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니님이 약간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신호를 줬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거 다 어디까지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인데 네. 뭐 어니님만의 방법, 약간 좀 네. 미리 캐치하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방법을 이거 설명하기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네네. 느낌을 최대한 전달해 볼게요. 네, 구체적인 공식이나 방법은 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솔직한 답변이고요. 네, 다만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은 보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얘가 터질 거다, 터지지 않을 거다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잘 준비해 놓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네, 저는 네. 그렇게 하고 이거를 시그널로 네. 딱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안 쓰고 있어서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은 주관적인 의견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는 마치 뭐 공식처럼 뭐 어떤 조건이 딱딱딱딱 성립이 되면은 거래량이 튀더라 막 그런 거를 나만의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는 그게 가능해? 뭐 이런 느낌이신 거죠? 네, 보고 있으면은 캐치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딴짓하고 있는데 그 시그널을 탁 알려준다? 이거는 되게 어니님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보는 분들이 이거 그래?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일 수 있으니까는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단은 좀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준비하느냐 이런 거를 좀 여기서 좀 배우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네. 않을까 싶은데 네. 어니님의 노하우를 좀 약간 빨아먹겠습니다. 네. 네. 네, 되게 모기 같아요. 저 요즘에 어니님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모기가 된 게 아닌가. 거래량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캐치를 한다고 해서 1등 종목을 제가 알아낼 방법은 없고요. 네. 얘가 그냥 그날 거래량이 1등이 될지 3등이 될지 10등이 될지는 그거를 저는 주의 깊게 보진 않고요. 이 종목이 거래량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주로 보는 곳은 호가창하고 분봉을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거래량이 붙겠구나. 지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닌데 얘가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를 좀 주의 깊게 본다 이런 정도죠. 네, 그냥 이거 뭐 이렇게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분봉을 잘 보게 되면은 그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게 거래량이 이미 오른 모습인데 항상 이 오른 모습 보시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후행성이고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전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잘 봐둬야 돼요. 이거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터지는 시점에 이 분봉을 캐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현실적인 투자에서 이 상황이 딱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옆으로 붙어줄까? 아니면은 가끔 보게 되면 이렇게 분봉에서 단일봉 솟고 나서 바로 빠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종목별로.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멈추고 정리를 조금 하면 네.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하려면 일단은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의 분봉상에서의 거래량이 좀 터지는 거를 빨리 캐치하는 거가 현실적인 거라는 얘기고 그 네. 이후에 어떻게 붙는지를 본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정리해 주다가 또 다른 제가 하는 방법이 추가할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분봉을 들여다봐야 되는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네. 개가 있을 테니까. 네. 그 선별하는 거는 그 전에 일봉에서 조금 뭔가 이 자리 싸움이 일어날 만한 종목들을 미리 선별은 해 놓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좀 먼저 좀 보고서 네. 이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을 미리 좀 뽑아놓는다는 거죠. 그쵸. 오늘 예를 들면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일단 일본과 전체적인 흐름 이런 분석, 시간이 들어가는 분석들을 해가지고 좀 추려놓고요. 그 중에서 오늘 그래도 분봉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저의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네, 주의 깊게 볼 만한 종목을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좀 구분을 해가지고 놓는 거죠. 몇 개 정도만. 네네. 그러다가 분봉에서 이런 식으로 먼저 속게 되면은 얘가 단일봉으로 끝날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붙어줄 수 있는 종목인지를 판단을 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그거는 예전에 상따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종목 특징이에요. 사람 성격처럼 종목 성격. 얘가 예전에 거래량이 첫 봉이 좀 터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맞아요. 내력을 본다. 그건 약간 패턴을 따라가도 되는데 네, 닮았어요. 종목 쉽게 안 변하거든요. 세력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세력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제는 그 동일한 세력이 이 종목 안에 유지됐었을 때, 그러니까 파동이 이어갈 때, 일봉상의 파동 네네네. 아직 안 끝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거 보지 말란 얘기로 네, 가면 맞아요. 되겠죠? 네, 최근 거 보고서 유추하는 정도고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단일봉보다는 두 번째 세컨봉이 조금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네, 은연중에 많이 돌거든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봉을 확인을 해요. 네. 그러면서 보다가 근데 쟤는 지금 두 번째는 완전히 꺾였다가 세 번째에서 다시 올랐잖아요. 예, 두 번째에서 꺾였을 때 그럼 여기서 네. 제가 만약에 이걸 예로 들게 되면 여기서 포지션을 할까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보게 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얘 다시 섰으니까 다시 붙어주는 거 확인을 하겠죠. 네, 이제 조금씩 붙어주는 것 같은데 뭐 이때부터는 이제 좋든 싫든 어느 정도 여기를 그 전과 비교하게 되면 이 정도 모양만 나와도 네네. 붙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빠르게 캐치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이 정도 모양은 붙어주고 있는 거다. 저 정도 모양은 뭐 안 붙어주고 있는 거다. 이거는 약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러려면 일단은 차트가 아니라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영역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조금 얕게 붙어도 네. 하는 편이에요. 성향상. 이건 성향의 문제. 그거는 이제 얕게 붙는다는 것 자체는 좀 수급에 대한 리스크인데 그 정도는 감수하는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네.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네. 이게 근데 여기다가 리스크를 덧대서 얘기하면은 얕을수록 리스크는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라이니까. 네. 이게 두터울수록 조금은 더 안정적인 파동이 나와요. 제가 근데 얕아도 여기서 트라이를 해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나오기 전에 트라이인데 차트에서 가격적으로 고점 돌파랑 정확하게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셨대요. 보통 이 트라이를 해야 그 다음에 두터운 수급이 그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한 번에 들어오는 종목도 있는데 얘도 이런 식으로 네. 시그널만 줬을 뿐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연출이 막 강하게 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죠. 이 강한 파동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확 강하잖아요. 그리고 지나서 보면은 이때의 시그널이 되게 약했었던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전조 증상 같은 거죠. 지나가는. 그쵸.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다 나오고 나서 이게 전조 증상이었구나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는 항상 선행이잖아요. 네, 저때 알아야죠. 네. 이때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명확하게 이해가 될까 보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네,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이거를 내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수식을 딱 줄 수는 없어. 근데 이런 걸 느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속 보고 느껴. 네, 그쪽 네. 그쪽 영역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경험과 내공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고 네. 차트를 많이 봐야 되고 네. 그 주가의 움직임, 파동의 원리 흐름을 어떤 식으로 형성된다라는 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지려면 진짜 많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볼 때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볼 건데 이런 네. 거 케이스 조금씩 축적이
되면요, 이제 조금씩 보일 거예요. 아는 만큼. 이 부분은 뭐 공식화해서 외우는 영역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영역인 것 같아요. 약간 회의적인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네가 이거를 이때 트라이를 해서 꺾이면은 실패한 거고 올라가면은 지금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론적인 얘기일 텐데 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네. 궁금한 거는 그럼 이걸 계속 보면 그 확률이 올라가느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걸 계속 보고 느끼고 하다 보면. 근데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그냥 조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네, 왜냐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방금 전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말이 네. 이거 종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맞추는 문제 아니야 라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투자하거나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맞추면서 가는 투자자 트레이더가 아니라 올라가면 당연히 진짜 땡큐고요. 네네. 이 내려지는 것도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 세모 이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막 몇 번씩 영상을 했지만 그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베팅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쵸. 네.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반반, 사실상 반반도 아니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 이렇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OX예요. 약간 OX 문제죠. 근데 이게 5대5라도 돼야 되는데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이런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런 투자를 하진 않고요. 저는 이런 투자 별로 선호하진 않고요. 저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완전 떨어지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성향이고요. 오르는 건 동그라미, 떨어지는 건 세모. 세모란 말은 손해는 안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떨어진다. 이거는 저도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이건 X. 그러면은 저는 3개 중에 2개를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매매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반반, 막 그냥 운에 맞춘 그런 거는 아니다. 만들어갈 네. 수 있다 수익을 능동적으로. 네. 네, 그런 얘기시죠. 네. 그런 취지에서도 지금 거래량 상승하는 거를 미리 캐치해내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네. 경험을 통해서 그 확률을 높이고 성공 확률을 이제 키워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충분히. 네, 충분히 그것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다. 네, 이게 되게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른데 이게 좀 추상적이고 확실하게 공식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진짜 그 영역에 올라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요. 이거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이 영역이요. 네. 꽤나 신빙성이 있어요. 네, 그 느낌을 잡을 때 단순히 이 봉만 보나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체결되는 내역이라던가 호가창 이런 거는 판단에 도움을 어떻게 해줄까요? 당연히 다 같이 봐요. 종합 판단의 그렇죠. 네. 총망라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딱 공식화하기가 정말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네. 이제 뭐 이걸 다 같이 어떻게 본다라고 딱 공식화하기도 어렵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쵸. 그 상황과 그 시장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 투자 분위기, 그 이 종목의 말은 특성. 그쵸. 그리고 종목이 테마주야 아니야, 어떤 거에 걸려 있어, 수급이 어느 정도 붙었어, 수급이 어느 정도 붙었으면 이 수급은 과거의 수급 대비 얼마나 힘이 있는 거야, 이 정도 힘 붙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힘이 붙는 종목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진짜 경험치나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영역인 이유가 그 복합적인 판단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막 그렇죠. 실시간으로 막 결정해야죠. 일주일 뒤에 숙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불과 3분에서 10분인 거예요. 빠를 때는 1분 안에 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빠른 판단이 되려면은 경험치와 내공이 좀 동반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되게 할 수 있어 이러다가 여기까지 딱딱 들으면은 자신감이 막 쭉 쪼그라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게 네. 이렇게 듣게 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지.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보고 있다, 그 보는 포인트만 네네. 정확하게 가이드가 딱딱딱 잡아줘도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영역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연습할 때 요런 포인트로 좀 우선적으로 봐라.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것만 봐라, 이 순서로 꼭 봐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훈련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우선순위 같은 거.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최대한 저희가 매일 찍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매번 다른 케이스의 종목들이 나오니까 그걸 같이 보면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한번 그냥 좀 찾아볼까요? 그러니까는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그런 게 없으면. 근데 이제 네. 찾는 거를 지금 좀 라이브하게 해보면 보는 분이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일단 일봉에서 볼게요. 볼만한 종목 찾을 때는 호가창 같이 보는 것도 네네.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것도 팁. 뭐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움직이는 애가 뭔가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거의 1등 종목은 변동성이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100원짜리라서 안 되고, 얘는 방금 봤었던 애니까 한번 다시 보고요. 네. 분봉으로 하고 보는 건 어때요? 일부러 일봉으로 보는 건가요? 선정 그래도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변화가 있을 만한 곳에서 일단 추리려고.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자, 이것도 제가 안 물어봤으면 모를 뻔했잖아요. 네. 본인님이 뭔 기준으로 저걸 하고 있는지.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네네. 이런 거 이제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차트 나누면서 어느 정도 해놨었던 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거래량은 상위일지 몰라도 변동성이 되게 강하지는 못할 확률이 많아요. 네네. 이런 종목을 제가 분봉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봉으로 걸러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저희도 지금 당장 분봉을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였다가 소중한 시간을 쓰기는 아깝다, 그래서 패스. 네. 매매할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좀 약간 그 윗구간에 있는 애들을 보는 건가요? 1층, 2층, 3층으로 본다면은 뭐 3층에서 좀 그 고점을 돌파하려고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종목을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시장에 그런 종목이 많은 거죠. 네네. 그냥 고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종목을 고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걔는 왜 지금 한 칸 띄고 밑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형 월드컵에서 조금 떨어지는 애들을 밑에다 놓는 거잖아요. 네. 거래량이 작아서? 아니요, 얘는 그냥 단일 봉일 확률이 높아서 여기서 보면서 바로바로 판단되는 거는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놓는데, 그간의 흐름을 또 보신 거죠, 이거는? 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봉인데, 이거는 제가 뭐 한두 번 언급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고점을 확 높여줬는데 이게 첫 번째 봉이에요. 이게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만, 뜬금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네, 그래서 주의가 요망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다 놓은 거예요. 네. 어저께 우리가 올렸었던 화천기계 네, 어저께 매매 영상이 반응이 있었죠. 뜨거웠었죠. 네. 네,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정도는 아닙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서 제가 일단 한 30이 넘어가면요, 지금 시간대에서는 30이 넘어가는 건 잘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11시 조금 넘었어요. 네, 보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네, 이 정도 시간대면은 이미 시장에서 1등과 상위 그룹이 갈리는데, 여기서 30이 밖에 있는 애가 뜬금포로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네네. 근데 약간 좀 윤곽은 잡혀 있는 상태니까.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걸로 바로 보도록 하죠. 당연히 1등 종목답게 활발하죠. 이게 지금 저희가 11시에 찍어서 그렇지 장 네. 초에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되게 유리하겠네요. 그쵸, 초반에. 게다가 요즘 같은 시장은 장 초반에 강하게 파동 대다수 종목들 잘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강하게 나와서 그거를 빨리 아는 게 장초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초반에도 9시에 만약에 딱 열렸다, 9시 1분만 돼도 이거 누르면은 조회되면은 네네. 나오거든요. 네. 그때는 근데 거의 한 1분 단위로 1등에서 10등 사이가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다수는 걔들 중에서
딱 완전히 굳건히 지켜주는 1등이 나와요. 네. 초반부터. 그리고 동시호가 때도 어느 정도 티가 나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네. 보면은 이런 정도에 당연히 볼만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수급이 네. 두텁게 붙었죠.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수급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잠깐 부족한데, 이 잠깐 부족한 것도 그 전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아시겠지만 스캘핑을 한다면 저는 이런 거 하죠. 네. 이런 모습은 많이 보여줬으니까,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보여줬는데 뭐 종종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네. 여기서 시그널을 읽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을 보게 되면 이 시그널은 저는 이미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종목을 시간을 내서 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보냐면은, 어느 지점을 돌파해야지 얘가 정말 강한 힘이 추가로 붙을 수 있는지, 그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러려면은 일봉을 보고요. 일봉에서 이 정도 구간인데 나왔네 이미. 그렇죠. 4,000원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하다가 괜찮으면은 매매도 4,000원. 좀 해주세요. 4,000원에서 4,100원, 4,200원 요 정도고, 그 자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상한가랑 맞물리는 자리면은 이런 종목은 트라이에 상따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네요. 여기서 네. 끼고서 지금 하는 건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4,000원 부근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정직하게 나왔네. 얘 되게 정직한데요. 이쪽에서 힘싸움 한번 받아줬고 위로 네. 올라갔고, 이렇게 되면은 4,000원에 딱 붙이기는 애매하고 지금 고점 계속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다면 지금이네요. 여기 요 물량 보면서 트라이. 언니님이라면 좀 해보고 싶으시나요? 저요? 네. 이제 정치라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빠지면은 어떻게인데, 빠지는 걸 컨트롤할 줄 아는 게 결국에는 주식에서,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력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시원하게 상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만약에 빠지면은 빠지는 거 컨트롤하는 거 보여주시고. 네. 이게 보는 분들이 저희 어제 영상 올리니까는 길어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네. 이제 시점 매매하는 거 길게 보고 싶고 자세히 보고 싶으시겠죠, 마음이.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길다 보면 또 의미 없이 길어지는 구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상을 또 편집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힘이 좀 들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고 투자를 또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만 붙잡고 있기도 사실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촬영 시간에 좀 컨트롤을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네. 좀 찍을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지금 이거 변동 걸렸네요. 네. AI? 이거 시작하자마자 끝날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매수는 됐어요? 지금 말하는 걸 네. 못 봤는데. 네. 근데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하고 조금 다르죠?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스캐핑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같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박스를 노리고서 잔잔하게 가는 게 있고, 얘는 이제 막 올라가는 중으로 판단을 한 거고. 네, 이렇게 네. 항상 많이 얘기했었던, 1, 2, 제가 3번. 네. 1, 2, 3번에서 1번 형태의 자리에서 매수를 할 때는 초기 비중이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된다. 그거를 요번 타이밍에는 그 케이스가 나와서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20주 샀어요. 네네. 그럼 100만원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8% 정도 산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거 아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 이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계좌는 기준을 100만원으로 잡고 있고, 한 종목에 할당된 비중을. 네. 네, 100에 200이라고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칭 200은 200. 약간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종목의 슬랏 100만원을 끌어서 200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오버 비중으로 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84,000원이니까 한 8.4% 정도 채운 거죠. 네. 뭐 이렇게 조금 채웠어 하시겠지만, 이거 언니 많이 채운 거예요, 이 정도면. 처음에. 네. 주문을 같이 나갔는데 이 두 개는 안 채워진 상태예요. 더 주문 나간 게 있구나. 네. 네, 근데 이거는 주문 넣는 사이에 놓친 거예요. 네네. 얘기 방송을 찍으면서. 근데 VI 걸렸지만 이거 체결될 것 같아요. 충분히 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팔고 끝내시는 거예요? 좀 길게 아니요, 보고. 아직. 네. 아직 걸어만 둔 거예요. 시그널 알겠습니다. 잡으려고.
네. 지금 어차피 채워질 거고 아직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질문자분 중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이것만 보고서 하지 않나요? 여기서 그냥 하나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질문이 조금 보자마자 달랐는데 호가창 여기 나옵니다. 호가창 보고 합니다. 아 맞아. 뭐 주문할 때 호가창 안 보고 하냐 뭐 이렇게 네. 질문하셨죠? 네, 근데 종합주문창에 호가창이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호가창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원래는 분봉하고 같이 보면서 하는데 지금은 분봉을 그래서 화면 변화시켜가면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질문자님께서 분봉 안 보시나요를 좀 잘못 질문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리 좀 할 때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네. 갑자기 이제 매매로 넘어와서 그런데 저희가 거래량이 오르는 거를 미리 좀 알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이걸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남선 알루미늄은 뒤에 또 오를 거래량이 붙을 거다라고 미리 알았다고 좀 보면 될까요? 네, 네, 이런 케이스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네, 여기서 분명히 1파에서 보여줬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의 눌림이 있었는데 거래량 빠지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탄성 나왔고요. 2파. 네. 근데 이 2파가 거래량이 1파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오진 못했어요. 아직. 네, 이 말은 이 뒤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 남아 있다. 네. 얘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 그거예요. 얘가 이 정도 거래량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제 힘이 빠져서 밑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거든요. 힘이 이 정도 붙고 그냥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가격도 같이 떨어져 주면요. 네, 추가적인 이파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종목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파가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 반만 나온 거예요. 이걸 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강한 거래량이 합리적으로 이 뒤에 붙어서 따라올 수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좀 요런 정도의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 가고 안 붙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붙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맞아요. 네. 네, 정리를 아주 명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 합리적인 가능성을 가는 건데 얘가 그니까 딱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되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2번을 한번 자세하게 보면요. 거래량을 보면은 1번과 2번 중에서 1번이 더 커요. 그쵸? 네. 2번이 1번만큼의 힘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서 가격도 같이 더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과 가격이 같이 정방향으로 가는 자연스러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은 2번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1번이 더 커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은 계속 촘촘하게 붙어주고 있어요. 네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얘가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딱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 거래량이 변화될 가능성 말고 거래량이 마르면서 꼬꾸라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인데 네. 이 거래량이 붙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게 위로 상승 거래량으로 붙어주는 게 베스트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이거는 이 이상함이 오히려 위험 신호였던 거죠. 그렇죠. 하락 거래량으로 붙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털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게 보는 분들은 항상 이제 제가 그 심리를 좀 아는데 공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제 습관처럼 항상 하시기 때문에 네. 언니님이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마치 이 가능성이 되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좀 주의를 드릴 겸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수급 동반한 거래량은 상승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종목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알아두시고요. 근데 저는 지금 왜 들어갔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거래량 동반에 베팅을 한 거고 그렇지. 네. 이 동반 베팅이 저는 A일 확률이 꽤나 더 높게 보고 가능성이 있다. 높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다 베팅을 한 겁니다. 네. 그 깨나가 막 말해 8대 2 정도의 확률로 깨난가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약간 이제 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니까. 네. 굳이 따지면은
8대2 조금 과하고요. 한 7대3 정도로 하시죠. 네네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얘가 그리고 특이한 게 있어요. 참 재미난 건데 나중에 나올 때가 있어요. 3번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얘가 원래는 나오긴 나와야 돼. 근데 2번 뒤에 되게 정직하게 나오는 게 싫어 나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말라요. 네네. 마르면서 가격을 조금 조정하든 이 부분 어딘가에서 하고 이 2번 뒤에 이걸 2-1번이라고 해볼게요. 이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 2-1번 거래량이 하루 쉬고 내일 나와요. 아, 심지어 내일까지 가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뭐 이걸 세력이라 칭하면 세력맘이죠. 네. 근데 이런 수성과 공방전이 있는 공격과 방어가 되게 활발한 지역 있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자리는 시간을 오래 못 끌어요. 시간을 오래 끌면은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시간을 오래 못 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시간을 오래 끌수록 불리하거든요. 왜요? 딱 이거를 그냥 이 느낌이 맞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해보셨나요 혹시? 아우 저는 게임 많이 했죠. 네. 성을 뺏는다라고 여기 낙양성이라고 해볼게요. 네. 아 원희님도 삼국지 많이 하셨어요? 네. 삼국지 이번에 그 14 나와요. 아 그런가요? 삼국지 몇 가지 하셨어요? 많이 됐네요. 저 4요. 진짜 옛날 얘기하시네. 3, 4. 네. 예, 낙양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성을 뚫었어요. 뚫었으면 이 성을 딱 자리 잡고서 지켜야죠. 네네. 그럼 성을 끼고서 지키면은 방어도 더 쉬운 거잖아요. 네. 근데 다 뚫어놓고서 얘가 빈 성 냅두고서 다시 뒤로 퇴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저기가 이제 대정비가 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는 빨리 네. 깃발을 꼽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굳이 그렇게 질질 오래 끌 필요까지는 없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좀 끌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끄는 경우는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재정비. 그러려면은 캔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완전히 올라서 이 성을 점령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다시 항상 같은 비슷한 가격적 메리트를 주는 자리로. 이 정도면 이제 숨 쉬고 있는 거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네. 이제부터 저 얘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주문 안 넣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뭐 많이 채웠다라고 하지만 지금 15%예요. 네. 아까 이제 얘기하는 중간에 추가로 체결이 됐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가는데 막 되게 위로 강하게 붙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를 이제 매도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보면은 이 얘기를 좀 오늘 그냥 해볼까요? 이거를 지금 네. 매도를 이렇게 걸어놓은 이유는 이거요? 지금 제가 이거 네, 미체결된 걸어놓은 매도 이유요? 주문 있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거는 이거는 뭐예요? 왜 걸어요? 좀 길게 보고 가면 안 되나? 아니 저거는 시그널 때문에 네. 어떤 시그널이요? 저 가격이 오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네네. 제가 얼마에 건 거예요, 이거? 4,270원과 95원을 네네네. 걸었습니다. 네. 그 말은 오늘 흐름으로 보면 분봉에서 당연히 고점을 찍어야 돼요. 저는 네네. 그리고 이제 4,240원을 하나 더 걸 거예요. 네. 일단 걸고 이거를 계속 흐름을 체크를 하다 보면 얘가 순간적인 파동이나 그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저 가격대에다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기는 좀 만약에 간다면은 그 가격의 흐름상 저 정도까지는 찍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인가요, 이건? 아니요, 매도가 될 것 같아서 매도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진짜 시그널용이에요. 이 고점이 올라가는 고점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차트 모양이 N자가 완성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고 다시 이 타이밍을 딱 찍어주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졌다가 시그널을 매도를 내주면서 하는 이유는 저 때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상따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 때는 비중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따를 하려는 건 아니시죠? 네, 지금은 상따가 될지 안 될지까지는 아직 파악은 솔직히 안 되는데요. 상따도 미리 정하지 않는다. 상따를 하든 그 스캐핑을 하든 단타를 하든 이것도 미리 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저는 거의 모든 종목에서 네. 들어가면서도 이거는 얼마까지 할 거야를 그렇게 먼저 선행적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특히 아, 그래요? 단타 매매에서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답변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답변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까지 봐야 돼요? 이런 질문 있었어요. 네. 네. 그것도 그냥 보면서 정한다. 이렇게 답변 간단하게 되는 거네요. 네. 네. 보면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는 저희가 계속 같이 알아볼 문제지만 일단은 그쵸. 보면서 정한다. 그냥 보면서 정한다가 네. 맞아요. 만약에 여기에는 환경 요소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방송 찍는 동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그렇죠. 고려해야 되고 네. 지난번 스캘핑 영상에서도 덧글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를 방송이 아니라 제가 개인 매매로 하면서 시간도 충분히 더 줄 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 더 높게 찍을 수 있었겠죠. 계속 그거를 신경 쓰면서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매매를 시간이 돼서 했는데 오후에 막 미팅이 있거나 회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리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환경적인 요소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적인 제반 사항이 모두가 다 잘 갖춰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제가 보는 건 종목의 파동 힘만을 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조금 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좀 돌아가서 질문을 하면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잘 보고 따라하면 잘 보고 배우면 올라가네. 네. 네. 네, 이야기 하세요. 저 들으면서 이거 할 거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네. 보고요. 네. 자, 시그널 왔죠? 시그널 왔었을 때 여기서 저는 지금 뭔가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다섯 주 팔았는데 더 샀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적극적인 이거를 합니다. 밑에다 매수 주문 걸어놓은 거를 다 조정을 하고서 밑에 다시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문을. 네네. 최대한 보면서 사는 건데 조금 더 공격을 했어요. 조금 더. 그렇다고 무리는 전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그 5주를 매도한 거는 네. 왜 매도한 거지?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시 살 건데. 신호 잡는 것도 있고 쌓였잖아요. 어찌 됐든. 네네. 묶고 W가 뭐 이런 느낌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네. 자, 아까 하던 질문 마저 할게요. 그러면 다시. 네. 지금 딱 요 남선 알루미늄 이 자리에서의 이런 공략을 네. 어니님은 이거를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세요? 이걸 하는 게 어니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매매를 할 거고 각 하는 뭐 종목마다 비중도 달리 들어갈 거고 그런데 네. 이런 거를 열심히 배울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보는 분들이 아 저거 어려운 거 같은데 하면 나한테 내가 진짜 돈 버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 아니면 이런 파트는 좀 건너뛰는 게 좋을까? 저희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단타 스케일핑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니님한테 이런 매매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꽤 든든한 보험. 꽤 든든한 보험. 딱 그 느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본인이 네. 되게 차분하게 싼 주식을 사서 진짜 차분하고 정적인 매매를 그것만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거기서 별로 어려움이 없고 거기서 욕심을 충족시킴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매매를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아서 나는 조금은 더 빠르고 다이나믹한 매매도 해보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공률 100%가 절대 불가능해요. 실패란 게 반드시 나옵니다. 네네. 그 실패가 반드시 나오는데 이 실패는 전부 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마이너스를 합리적으로 다시 플러스랑 상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 페일이 마이너스 폭이 깊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을 해주려면은 이런 매매를 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내가 뭔가를 욕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 누적되는 실수들을 이런 것들로 꽤 높은 확률로 상쇄를 해나가고 그거를 플러스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이제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매매를 어떻게 보면 스캘핑은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트레이딩의 끝이거든요. 끝판왕이에요. 네. 이거를 잘한다는 거는 다른 매매는 조금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긴 호흡으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네. 그러면서 더 천천히 더 여유 있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이쪽으로만 좀 몰빵해서 나의 스탯을 쌓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제가 이거는 되게 쉽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맨날 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못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나마 요즘 시장은 이런 거를 충분히 할 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제가 찍어서 보여드린다고 해서 저인들 1년 365일을 장 열릴 때마다 매일같이 이거 할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못합니다. 그러면 네. 좀 할 수 있는 날만 골라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딱 그 정도. 네, 그러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웃기지만, 자, 약간 언니님한테 허락을 구한다면 언니님이 허락해 주실 건가요? 네, 그게 맞죠. 네.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날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내공이나 경험치가 좀 필요한 게, 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하면 안 되는 날이었던 거지. 네, 그쵸. 이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죠. 그거를 냉정하게 얼마나 절제와 컨트롤이 되느냐는, 그 부분은 진짜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내공의 영역이라서. 언니님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나요? 만약에 여기다 이제 몰빵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언니님은. 그럼 몰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인 건가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틀릴 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틀릴 때도 많기 때문에 이 매매로만 나의 스탯을 온통 몰빵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한 것도 어느 정도 네. 이제 이유가 되겠네요. 그쵸. 네. 몰빵을 하거나 매일같이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이걸로만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틀렸을 때가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많이 전업 투자하는 분들이, 특히 자본금 얼마 없이 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빨리 순환시켜야 되니까는 이런 쪽으로 몰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롱런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롱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틀린 거에 대한 그게 안 되니까 해결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설명이 도움이 될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권투로 치게 되면은 이런 매매가 잽이에요. 이게 절대 훅이나 어퍼컷, 카운터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네. 한번 예전에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잽이라는 네. 용어가. 이거는 그냥 딱 잽 정도가 좋아요. 잽이란 거는 잽을 통해서 시합을 굉장히 유리하게 이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잽은 어디까지나 잽이에요. 빈도는 많지만 파괴력은 떨어지는, 딱 그거네요. 네. 근데 권투 시합을 하면서 잽을 날리는 횟수만큼 훅을 날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럴싸해 보일지는 몰라도 시합은 집니다. 본인 체력이 먼저 떨어질 거고 본인이 뭔가 균형이 깨질 거예요. 네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잽일 뿐이에요. 적절한 비유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근데 시합에서도 실제로 그렇지만 잽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기회가 살아났었을 때 잽에서 훅으로 콤비네이션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잽을 하는 이유는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훅하고 연결시키기 위함일 뿐이지, 기회를 만들기 위함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딱 그 정도 느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은 스캘핑의 기술적인 적정 매도가가 존재할까라고 하게 되면은 매번 다르다. 이게 이렇게 연타로 들어가서 마지막 스트레이트 완전히 카운터 펀치까지도 갈 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어쩔 때 네. 그냥 잼만 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걸 내가 미리 나는 지금 공격은 무조건 잼만 쳐야지, 나는 이제 이거를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이어가야지, 막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무리해서 하다가 본인이 카운터 펀치 맞으니까. 그럼 이제 이쯤에서는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엔 또 그거네요. 그런 상황들을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도하는지를 좀 자주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이겠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매도 시점을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딱 지금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꼬꾸라지진 않았죠? 네. 아까 전부터 얘기했었던 꼬꾸라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오히려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래량은 터지고 있진 않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터지는 거래량이 붙어주는 거, 이게 언제 나오느냐, 네. 이건데 옆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가능성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의 환경과 저희의 상황을 생각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걸, 어떤 걸 고민을 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거 계속 매드 시키면서 기회 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겠죠. 다시 네. 고점,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이 거래량을 보면서 여기서
훅으로 연결 지을까? 훅으로 연결 지은다는 거는 뭐 드리블이나 불타기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더 들어간다는 거죠. 네. 더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때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빠질 때만 비중 100을 채울 줄 알거든요. 근데 공격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올라갈 때 비중 100이나 100 이상도 채우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거기에 치명적인 단점은 분명히 기회가 와서 훅을 빵 쳤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본인이 훅을 맞는 겁니다. 그럼 아픕니다. 그거마저도 괜찮은 상황인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내 계좌가. 아,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확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냐 올라갈 확률이 높냐보다는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좀 그 질문자와 답변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입장 차이. 관점의 그러니까 질문자는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과연 이렇게 되면 언니님 볼 때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네.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할 거고. 네. 그런 관점을 좀 그냥 버리는 게 맞나요? 저는 버리는 게 맞다 틀리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버리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버리실 텐데.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보셔도 시간이 지나면은 참 부질없는 짓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근데 처음에 질문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되게 높은 확률로 거래량이 붙을 거라는 걸 예측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죠. 조금 다르게 단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여기서 제가 이 시합에 뛰어든 이유는 시합에서 이길 것 같아서 이길 자신은 있으니까. 내가 이 시합을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판이 맞을 그쵸. 때는. 시합을 제 네. 스타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든 거지. 이 그리고 종목이 지금 여기서는 그걸 하는 중인 거고 요리를 네. 하는 중인 거고. 네. 네. 여기서 얘가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저는 시합을 풀어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예측을 하게 되면은 종목이 올라야지만 그 시합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종목은 얼마든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언님하고 이 영상 찍으면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나마 네. 오늘이 조금 와닿는 그런,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조금 네.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또 그게 이제 상황이 맞아줘야지, 설명이 좋다기보다는 상황하고 이제 잘 맞아야지 또 그게 또 이해가 될 테니까 네네. 오늘 좀 라이브하게 하니까는 그게 좀 제가 들어도 느낌이 좀 오네요. 뭐 저만의 착각일 수 있겠지만 보는 분들 어떤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네. 맞춘다가 아니라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떨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합에서 이긴다는 거야. 바로바로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인데 떨어져도 주가에서 떨어짐이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눌림목 매매 아니면은 저가 매매, 저점 매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떨어졌을 때 기회를 살려서 카운터를 통해서 시합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에는 올라옴이 있어야 이기는 거는 맞는데 그 올라옴이 여기서 올라가는 걸 예측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올라가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좁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안 올라가고 얘가 조금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면 그 또한 어때요? 상관없죠. 이것도 이기고 이것도 이길 줄 알고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을 최대한 넓혀놓는 포지션을 짜야 된다. 그게 시합을 더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저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근데 잽을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네. 조금 관점을 바꿔서 너무 좀 다른 얘기로 새는 것 같긴 하지만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네. 여기 지점에서부터 나는 네. 이제 큰 거를 노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잽 뭐 그따위 거 모르겠다 여기서 이제 계속 매집을 한 사람이라면 네.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지금 얘기들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매집을 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여기 그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여기서 매집을 하고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뭐 지금 흐름 수급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건 장대봉 쓰게 되면 파는 날이죠. 아니면은 네. 이때도 한번
버텼다가 나는 5,000원, 5,500원 기다려야지 하고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질문하면 아까 이제 이 매매는 어니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니까 이제 잽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매매는 어니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어니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뭐 며칠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라이브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제 네. 여기 나온 김에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힘을 줄 수 있는, 이거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훅 같은 매매죠. 이런 매매를 한다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유튜브에서 중요한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면은 잽만 보여드리는 느낌? 근데 이게 진짜 이제 잽보다 더 어쩌면 더 강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만약에 제 관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매매를 종목을 제가 1억을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매매는요 2억 3억도 태울 수가 있는 매매예요. 그렇죠. 무게감을 확 줄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 단기 단타 스캘핑 스스로 어느 정도 잘하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훈련할 만큼 해서 갖춰졌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 정도 자신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저조차도 이 둘 중에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쪽이 더 하기 쉽고 더 확실하게 승부처를 만들 수 있다로 생각은 해요. 주식 빌드업도 약간 요런 쪽 매매에 가까운 성향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말하는 네. 이제 빌드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티키타카 하듯이 이렇게 뭔가 쌓아 올라가는 뭐 그런 이제 매매 분석적인 측면에서도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제 매매 스킬적인 면에서 그 셀프 펀드 이런 용어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꾸준하게 적립을 하는 식으로 판단을 맞춰가고 볼륨을 키워가는 그런 매매, 그것도 빌드업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채널 이름이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긴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네. 매매도 어니님한테 되게 중요한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매매만 또 하는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조급함이나 조바심, 지루함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지루할 거예요. 지루해서 다른 거에 손을 대다 보면은 애매한 거에 손을 댑니다. 그렇죠. 아니 손을 안 대더라도 이게 또 실패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실패가 막 완전 끝없는 나락으로 해서 완전 없어지는 거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나를 지루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적인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훌륭한 보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기도 하죠. 그쵸. 시합을 이기려면은 서로 상호 색깔이 다른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확률이 올라간다. 네. 이런 매매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거는 뭐 특별한 의미 없이 질질질질질질질질 계속 하락만 1년 뭐 버틸 수 1년이면 있을까요? 양반이죠. 네. 아 기회 한 번도 안 주고 막 하락만 1년. 네. 네. 생각보다 답답하겠죠. 얼마나 짜증나 저러면.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잽을 통해서 다시 이거 기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즉 다르게 말하면은 시합을 항상 이기면서 풀어갈 수도면 가장 좋겠지만 누구나 원하는 거겠지만 생각 외로 시합이 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계기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계기점은 이런 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제 조금 더 판단을 해볼까요? 네, 아까 이제 그 판단하는 거에서 계속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쯤에서 조금 더 판단을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시그널을, 제가 던져놓은 시그널을 한 번을 충족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힘 받고서 제가 시그널을 던진 거는 여기서 이렇게 붙어주는 것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바로 붙어주진 않았어요. 이게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제 예상이 틀린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 가격 부근 근처에서만 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정도 됐으면은 힘을 못 받았는데 시간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재조정할 수도 있어요. 계획을 수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조정이라는 게? 계획을 지금 현재 원래의 계획을 유지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저희 환경적으로는 방송 끝도 봐야 되기 때문에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박스를 파악을 합니다. 네. 이게 저희 환경인데
되게 많은 분들한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빨리 좀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 네. 그러지 않나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 이 종목이 상한가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뒤로 갈수록 미지수. 상한가 확실하게 한 번에 많은 종목들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한가 잘 못 맙니다. 많은 경우도 있지만. 네. 상한가도 그냥 갈 때 기회 줄 때 확 가주는 게 당연히 가는 애들이 가는 거니까. 네. 그렇고 이렇게 질질 끄는 애들은 안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네. 자, 그럼 박스 가격을 이제 추정을 해보겠는데, 박스 가격에서 올라봤자 위에가 4,250원이니까 4,265원이 찍혀 있는데 4,250원 정도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매도가 높게 해도 30원, 40원 정도가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에서 팔 수 있는 평단을 메이드하려면은 지난번 스캘핑하고 결국에는 같은 맥락인데 4,200원 끼고서 4,200원 끼고 있으면은 아래 파동에서 담아주고 위 파동에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평단은 4,200원 또는 그 아래로 만들어질 거예요. 네네. 이제 스캘핑 전략으로 조금 수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행을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불리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시그널 받고서 약간의 공격을 더 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213원. 이게 4,200원 대비 별로 높은 것도 아니잖아. 이지만 스캘핑에선 높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좁은 박스를 보고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이거 전에 이제 흐름은 그때 화천기계랑 되게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이제 다시 메이드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계속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도 종종 받았는데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체 비중이나 전체적으로 메이드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지금도 30%예요. 비대칭 고려하게 되면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좀 내려갈 때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인재 의미 있는 비중을 인재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 종목 시작을 아까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만약에 이 종목이 진짜 괜찮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비중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종목이 쭈루루 올라갔겠죠. 비중 못 채운 상태에서. 그렇겠죠. 그럴 때 제가 시그널을 걸어놨었던 가격에서 거기서 판단을 하고서 그때 의미 있는 비중까지 부족한 비중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지금 말씀도 시그널을 걸어놨던 가격이라고 하는데 네. 그 가격을 의미 있는 가격대로 봐서 그냥 거기에 좀 뭔가 체결이 되는 거를 보려고 5주 정도를 매도를 해놨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인가요? 오늘 지금 파동 흐름 안에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때 걸어놨을 때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 가격이 의미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저야 이제 뭐 알고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자, 제가 그리고 지금 뭐 세주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매수 주문을 거는 것 같지만 시간 텀을 일부러 분리해서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는 거고요. 이 말은 똑같이 한 번에 20주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같은 20주를 사더라도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영상에서 잠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허매수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량 비중도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변화. 진짜 다 알려주시네. 네. 좋습니다. 네. 이 변화도 보고 있고요. 이 변화를 보면서 지금 정도 흐름에서의 느낌은 얘가 지금 공격적으로 위로 먹어주면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이쪽 4,200원 끼고서 그냥 자리 싸움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느낌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했고요. 그 말은 요 가격대에서 분포시키게 되면은 다행히 내평단하고 보게 되면은 4,200원에 수렴시키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 수렴만 시키게 되면은 이거 아까 전에 저희가 봤었던 4,250원 아래 가격 4,230원에서 40원 정도 요 정도 가격은 에서 매도하는데도 아직까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한 1%까지는 먹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생각하는 거는 채워지는 걸 봐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쪽을 판다라는 거는
분명히 수급 붙으면서 올라가 주는 흐름도 나와주는 거니까 그때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 매도를 걸어 놓을 것이냐, 보면서 대응할 것이냐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둡니다. 저는 시간적 여유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면서 대응해도 괜찮은 흐름이다, 요 정도 느낌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이거 근데 오늘 끝날까요? 뭐 이러다가 또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자, 하나만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네, 하시던 거 마저 하시고 네. 저기 이제 체결 창에 보면은 네, 이렇게 하나씩 막 그 사고 파는 매매, 단주 매매들 막 될 때 있잖아요. 네. 한 주 아니더라도 10주, 11주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들 막 찍히는 그런 거. 네. 그런 게 있을 때 뭐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없을 때는 뭐 거래량이 말랐다. 아니면 없을 때 오히려 더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보조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굳이 따지면 그 단주 매매가 있는 종목이 움직일 확률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네. 그러니까 단주 매매가 있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아, 그리고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당연히 단주 매매만 계속 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주 매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뭐예요, 단주 매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뭐냐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걸어놨겠지만,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정신 건강에는 굳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종의 시그널 같은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암구호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뭐 방법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낚시 용도로도 써요. 개미들 낚시 용도. 꼬아내려고 우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와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항상 그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니 진짜 움직일 때도 그게 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어떤 단주 매매야를 굳이 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읽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 이평선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이평선처럼 있는 현상 그런 걸 정도로 보는 게 맞겠네요. 보조지표에 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거를 막 눈에 불을 켜고 보조지표를 중심으로 매매하지 않는 것처럼 네, 이런 것도 그런 정도. 지금 얘기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말했었던 가격 쪽으로 수렴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렴을 시켰는데 저의 비중은 40% 정도입니다. 이 느낌을 보시는 분들도 아 그냥 만들었네가 아니라 이 비중과 만들어지는 가격대 이거를 같이 좀 느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이제 비중이 점점 채워지고 있다는 게 부담으로 네.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아까 10%일 때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하면 네. 네.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있는 건 아는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은 선택을 했잖아요. 이 네네. 종목을. 이거 조금 추상적인 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선택한 종목에 1억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부터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못 넣을 것 같으면 애시당초 애매한 종목이니 그 종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원희님은 지금 이거를 1억을 넣을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하셨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제가 진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요, 상황상 비중이 채워져야 되는 경우에는 비중을 채워야죠. 그게 비중 점점 부담되는데 무서운데 이렇게 해서 그 해야 되는 행위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을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그 종목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은 그 시합에 임하는 자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갑자기 이거 열심히 하면서 될 것 같아서 오를 것 같아서 했는데 이만큼 비중 차니까 이제부터 쫄리는데 해야 될 거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안 하니만 못해요.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이기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경험이 있고 좀 맞더라도 좀 맞아가면서 그 게임을 네. 풀어간 운영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기반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네, 중요해요. 그래서 이겨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근데 어려운 얘기인지를 이제 보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이렇게 쉽게 물어보고 답변을 하시지만 대부분은 저기서 쫄리지. 요쯤 되면은
네. 이제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또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요거 끼면서 분명히 잽을 치면서 올라가는 걸 가장 선호하지만 이렇게 잽을 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합에서 이기는 건 오르던 떨어지던 시합을 이기는 방법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올랐을 때 시합을 이기는 거는 쉬우니까 패스. 그럼 떨어질 때 시합을 이기는 방법에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훅을 걸지 말지를 판단을 해요. 최대 물량하고 같이 끼면서 네네. 여기서 훅을 걸고서 내가 승부를 건다면 저기다. 네. 대신에 이 훅이 실패하게 되면은 4,100원, 4,000원에서 피 좀 봐야 돼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상황이 급변해서 급등을 하면 또 거기서 훅을 걸 수도 있겠죠. 위에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여기서 훅을 안 걸잖아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러면은 한 4,100원, 4,000원 여기서 피를 안 봐도 돼요. 훅을 안 걸면. 그러니까는 좀 경기를 나는 길게 끌고 갈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제 라운드를 길게. 나는 이제 판정까지 가보겠다. 그런 거죠. 그쵸. 네. 네. 자,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복싱 진짜 되게 잘 맞는다. 복싱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하는 게 맞아 틀려가지고 왈가왈부 되게 많이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거 정하는 거. 맞아. 네. 그거대로 한다라고 해서 그 시합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를 정한다는 거는 그 시합 안에 들어간 사람이 그 시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하는 거지 정답이 존재할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본인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전제에서 저도 아시겠지만 손절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관대하다는 거는 손절 조금 안 해도 시합 이기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 아니 근데 그거를요 좀 말씀하시는 거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절에 간대한 게 아니라 손절 안 해도 되게 경기 운영을 하시는 거지. 아, 그쵸. 예, 나는 손절에 관대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오해하기 쉬워요. 아, 그런가요? 저 어린이는 손절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셨겠지만 여기서 있는 이거 풀스윙 때려놓고서 손절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훅을 걸고서 승부를 띄우게 되면은 여기서 그게 성공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절 잘 안 하는 저조차도 일부 손절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하고 있는 액션에 따라서 이게 이어지는 거지. 이 종목에 따라서 이 종목은 여기서 손절하고 이 종목은 여기서 손절하고 이런 게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걸 정하고 싶은 그 심리는 네. 만약에 정말 어려워서 아, 나는 무조건 일단 딱 정해놓고 가고 싶다. 굳이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4,000원. 그나마. 이 정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정하면 4,000원.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 다 제쳐두고 네. 그냥 무조건 손절 라인을 정해본다 하면 4,000원. 네. 보게 되면은 이제 쭉 시청하신 분들 보게 되면은 이 숫자가 변화하는 것들도 볼 거예요. 이 숫자가 변화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파도를 탐에 있어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같이 이렇게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매수를 아까도 보여줬지만 아래에서만 고집하고 있지도 않고 위에서만 고집하고 있지도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이걸 타면서 파도 타기 하는 중이다. 네, 그러면서 비중을 메이드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제가 매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상황은 이 박스 안에서 갇혀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좀 훅을 걸었어요. 비중을 더 채웠어. 네. 근데 의도치 않게 내려간다면 네. 그러면 이제 덜어내면서도 파도를 타겠네요. 덜어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상황이 안 와가지고 아직 못 보여드리고 오면은 네. 지금 방금 전에 4,165원 시그널 걸어놓은 게 매수가 되면서 제가 보게 되면은 4,165원하고 40원을 걸어놨거든요. 이것도 매수해서 시그널 때문에 네네. 걸어놓은 거예요. 봐야 돼요. 이제 왔다. 네. 이때는 바로 매수가 아니라 훅을 걸지 말지 봐야 됩니다. 분봉을. 네. 여기 거래량을 봐야 돼요. 힘이 강하진 않네요. 근데 이때 오히려 이제 체결 내역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언니님은 안 보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체결 내용이요? 이 요거요? 체결 내역에서 이제 물량이 뭐 크게 던지는 게 아, 있는지. 체결량이요? 네, 체결량. 네. 그런 건 잘 안 보세요, 네. 오히려. 봐야죠. 네, 보죠. 네. 네, 봐야죠. 지금 보려고 이 이거 이 화면 화면을 환경이 네네네. 이거를 보는 건데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물량이 아까 10만 주 먹었는데 들어오는 물량 변화가 지금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네. 그러니까 전에 질문하셨던 분이 뭐 안 보냐 그게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봅니다. 체결 내역 안 보냐. 네. 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볼 수가 없고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네. 틀릴 거 각오하고 저는 훅을 걸겠습니다. 틀리면은 이제 그거 하죠. 손절까지도 보여주죠. 어느덧 시간은 이제 12시 7분. 저희가 이제 찍은 지 1시간이 훌쩍 넘었고. 네. 영상이 비중 확 차고 길어지고 있어요. 60%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훅을 거셨고 아직 미체결 더 걸었는데 아직 다 안 네. 걸렸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많이 걸어놨어요. 한 80%까지 보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100도 고려는 하고 100도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어요. 네. 100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뭐 관리할 때 비대칭 200까지도 고려하시는 거고 아니면 네, 뭐 비대칭 걸어내는 걸 수도 200을 있고. 생각하는데 훅을 걸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훅을 걸었으면 여기서 힘을 아끼면 안 돼요. 네.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힘을 적당히 아끼면서 이기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비대칭까지 다 쓰면요. 손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질질 끌려가요, 종목에. 그렇죠. 근데 훅을 걸었으면은 확실하게 걸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50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 지금. 어우, 네. 100 넘기실 생각이에요? 네, 지금은. 왜냐면 100 안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넘기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네, 네. 그것도 이제 평단을 보고 결정하신 건가요? 평단하고 흐름이죠. 흐름이 지금 자리에선 좀 세게 걸어도 되겠다 싶은 것과 세게 걸려면 평단도 어느 정도 맞아주는 게 유리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네. 어설프게 훅 걸어서 손절하나 세게 훅 걸어서 손절하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훅 걸 때는 100 이상을 좀 넘기는 편이세요? 물론 계좌 상황이 중요하겠다. 그거는 결정할 때. 근데 저희는 이제 나머지 슬롯이 다 비어 있어요. 이제 보시는 네. 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제 깨끗한 계좌에서 오늘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끌어올 자금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살살 꺾여주는데 이쪽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움직일까요? 예? 움직이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저도. 네, 모르겠는데요. 합니다, 저는 그냥 해야 될 거. 일단은 여기서 지지부진 시간만 좀 오래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촬영도 빨리 끝내고 싶고 계속 촬영 빨리 끝내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이게 어쨌든 좀 임팩트 있게 딱 나오는 게 좋으니까 네, 우리는 입장에서 네. 보이죠? 더 커졌죠. 그리고 아까보다 네. 숫자가 그 견고함을 지금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단순히 미쳤다 하고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그 밑에서 잘 네.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하시는 결정. 이것까지 확인까지 했었으면은 뭐 망설일 이유는 없죠. 아, 그래요? 어차피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거는 필연적인 파동,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네. 파동 한 번은 나옵니다. 네.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여기서 비중을 잘 줄여야겠죠. 오, 팔렸다.
지금 보합권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봤자 어차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까 전에 잽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다시 플러스. 네네. 이쯤에서 좀 약간 의아한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공격을 확 걸어놓고서 왜 보합권에서 또 다시 줄이지? 끝내려고요. 끝내려고. 단순히 이제 끝낸다는 게 지금 뭐 보여주는 측면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실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이제 계속 할지 말지를 이때 추가로 판단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훅을 걸어서 이겼으면은 네. 그때부터 시작 아니야? 아니에요. 훅이 먹혔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더 유리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뿐이지 50% 남았고 다시 이제 그때부터 좀 잽치고 막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네 그냥 원점으로 돌아온 거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원점인데 판정승은 받았어요. 여기서 끝낼 거야? 이 종목 가지고 계속 할 거야? 다시 판단해야죠. 건투에 비유하니까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네. 네. 할만해요. 여기서도 네. 여전히. 근데 아까 전에 지금 이 보합권에 왔을 때 네. 덜어내지 않는 선택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까요? 그냥 그거 좋은 선택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리스크 2배, 수익 2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진짜 풀스윙만 하고 있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덜어내도 얘 아까 전에 이 위 시그널을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채워도 되니까 네네. 다시 그냥 원점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우리는 플러스로 원점으로 돌아온 건데 그거를 한 방에 불리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네. 그 보시는 분이 또 하나 질문하신 게 있는데 이 네. 주문창을 호가 주문을 왜 안 쓰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거 되게 심플합니다. 저는 아날로그를 선호합니다. 네, 그냥 성향의 문제죠.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나쁘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냥 참고로 호가 주문 씁니다. 네. 네. 왜냐면은 편한 게 좋아서. 네. 저는 그냥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각각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정배분한다기보다도 그때그때 느끼면서 그때그때 넣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넣을 때는 그냥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넣기에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고요. 호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좀 섬세하게 할 때는 제가 이제 이거 보다 보니까는 네. 그냥 일반 주문창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호가 주문 약간 좀 물량 정해놓고 배분하는 거라서. 네,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끝났네. 네. 네. 그냥 이거 수익창 한번 볼까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분명히 하락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는 싸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훅을 걸었고 훅을 걸면서 아까 예상했었던 4,200원 올라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4,200원 아래쪽에서 끝내고 나오고서 나왔다로 보시면 되고요. 그 창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 봤었던 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0. 몇 프로라는 숫자가 주관적인 욕심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되게 하찮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1% 내외의 숫자를 보통 스캘핑을 봤었을 때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숫자예요. 여기서 좋게 나오면은 2%대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1% 안 나와도 진짜 한 0.1%에서 이 정도를 보기도 해요. 실제로 이거를 보는 이유는 그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신의 투자 금액, 자신의 금액을 생각했었을 때 진짜 1억 정도 되는 거를 이 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적은 돈 아니에요. 이거 찍히는 수익금도 그렇죠. 1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었으니까 공 2개를 붙인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1시간 넘짓에 18만 원이면 나쁘진 않죠. 근데 이거 더 시간 들이고서 제대로 섬세하게 하게 되면 이거 18만 원에서 절대 안 끝납니다. 네. 한 시간이 뭐예요? 저희 설명하는데 한 반은 갔어요. 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결과를 떠나서 진짜 보시는 분들 진짜 저희를 떠나서 언니님한테 진짜 언니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피를 많이 빨아먹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항상 그렇지만 방송 환경 때문이지 절대 거기서 안 끝나요. 그렇죠. 더 가고 있죠. 이 종목도 시그널 다 받고. 그리고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개인 투자자가
시간적 한계와 여러 가지 제반 한계를 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거 매매에서 진짜 어렵고 불편해요. 맞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더 영상이 더 길어지면은 이걸 저희 편집하는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보는 네. 분들도 너무 길면은 힘드실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근데 진짜 네.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영상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사실. 네. 언니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네. 또 깨끗한 피 많이 빨아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희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